여러분 안녕. 고대 국가들이 국제관계를 형성하다. 삼국과 가야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 4세기경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어느 왕 때? 침류 왕 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중국은 위진 남북조, 그래서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남조 쪽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받았다. 침류왕 때. 그렇다면 고구려는 4세기경에 북조였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받았다. 어느 왕? 소수림 왕 때. 그리고 신라는 6세기, 그렇죠, 버풍 왕 때. 기억나나요? 이렇게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고 태왕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국강산 광개토 평안 호태왕. 땅을 넓히고 백성을 평안하게 했다라는 호칭이죠. 여기서 독자적 천하관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누구다? 그렇죠,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여기 광개토 대왕 릉비에 보면 적혀 있죠. 백제를 백잔이라고 하고 있어요. 낮추어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개토 대왕 릉비는 장수왕이 아빠인 광개토 대왕을 위해서 업적을 적어서 만든 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 장수왕 때는요, 중국의 남조와 북조 모두와 교류를 했네요. 그래서 외교적 안정을 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다면 외교라고 한다. 다면 외교. 한쪽이랑만 한 게 아니라 남조, 북조 모두 한 거 다면 외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 6세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고구려를 통해서, 아무래도 백제와 중국은 가깝잖아요. 직접적으로 문물을 받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수용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5세기경이 되면 광개토 대왕 때. 기억나나요? 그렇죠, 기억나나? 신라 시대 때, 그렇지, 뇌물, 마리깐. 이 SOS를 쳤죠. 왜? 누가 쳐들어와서? 왜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도와준 덕분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왕을 즉위시킬 건지 고구려가 먼저 간섭을 하기도 하고, 또 요때 호명 그릇 들어봤죠. 광개토 대왕의 연호나 이런 것들 이름이 적혀있는 호명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이 돼요. 왜? 고구려가 신라를 간섭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가야 보실까요? 5세기 후반이네요. 이미 후기 가야 연맹으로 접어들었으니까 대가야 때겠죠. 이때 보시면 남조와 사신을 파견하고 소통을 했다. 그리고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고구려를 물리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고구려의 장수왕 때겠죠. 아무래도 고구려의 전성기다 보니까 장수왕의 공격으로부터 신라와 가야가 연합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6세기 말 7세기 초가 되면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고구려, 백제, 외, 그리고 고구려 위쪽에 돌궐까지 요렇게 연합이 되는 거고, 이때 수 또는 당과 신라가 요렇게 연합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어려운 말로 무슨 외교? 십자 외교라 해요. 십자 외교.
남북과 동서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6세기 말 7세기 초에 대립을 하게 된다. 십자외교. 3번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수나라 양제가요 별동대를 파견하게 되죠. 30만이나 돼. 30만 별동대를 파견하게 되고 평양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무슨 전투? 그렇죠. 살수대첩. 살수가 어디죠? 네, 청천강입니다. 대동강 위에 청천강 지역에서 그게 승리를 해서 무찔렀더라. 그게 언제다? 7세기 초다. 계속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면서 당이 또 우리 고구려로 쳐들어올 것을 걱정을 했겠죠. 이때 대망리지였던 영계소문이 무엇을 축조한다? 네, 천리장성을 축조하더라. 천리장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에 천리장성 추정되는 위치예요. 추정.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구나. 천리장성 축조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었고 이때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와 당나라한테 이겼지만 이미 국력이 많이 쇠한 상태에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백제의 의자왕이 대야성을 공격했다고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춘추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 옛날 위에 중령 이북 땅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고구려 입장에서 김춘추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고 결국은 연합 실패. 그렇게 되면서 당에 동맹을 제안하게 됐고 나당 동맹이 성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당 연합군이 먼저 백제 660년에 그리고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키게 되죠. 이렇게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 지역에다가 웅진 도독부 당나라가 요 백제와 고구려 지역에 이제 지배하고 싶은 그 야욕을 통치기구로 만들어서 하게 된 거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네, 안동 글씨 미안해요. 안동 도호부. 백제 지역에는 웅진 도독부. 웅진 옛날 우리 공주 지역. 고구려는 안동. 우리가 아는 그 안동 아닙니다. 동쪽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 지역에도 우리 옛날에 계림이라고 불렀잖아요. 계림 도독부를 설치해요.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은 나당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때 신라의 매소성 그리고 기벌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통일 신라가 되었어요. 북쪽은 발해, 아래쪽은 신라, 남북국 시대가 되었죠. 이때 통일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이가 좋았을 때는 당에 사신이나 유학생들을 보내게 되죠. 사신 유학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라방, 신라촌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죠. 타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 미국의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당나라에 뭐가 있다? 신라타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신라관도 있죠. 신라관, 발해관,
이런 것들. 신라 사신이나 또 발해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숙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당항성, 어디로 가는 거? 당나라. 그렇지. 당나라랑 연결되어 있는 그 항구예요, 항구. 당항성. 여기 보이시나요? 당항성. 보이시죠? 요렇게 직접 교역을 하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울산항이라고 불렀어요. 울산. 지금 수도가 금성에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 사포라고 적혀있나요? 사포 또는 울산항. 경주 바로 밑에 있는 울산항. 아, 당항성은 중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직교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구고, 울산항 또는 사포항은 뭐더라? 그렇죠.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오는, 이슬람 상인까지도 오는 국제 무역항이더라. 언제? 통일신라의 국제 무역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청해진을 어디? 요 아래쪽에 진도. 진도? 완도. 쏘리. 완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요 삼국, 동아시아 요 삼국 간의 교역이라든지 해적을 소탕한다든지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요렇게 잘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화원이라고 나와 있죠. 법화원. 요것도 장보고가 여기 산둥반도에다가 만든 뭐다? 적산법화원. 사찰이에요, 사찰. 불교 사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발해 볼까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무왕 때, 대무예죠. 이름이 대무예 때 무신이라고 그랬죠. 요때 당과 또 신라와 사이가 안 좋을 때 대립한다 그랬습니다. 요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언제? 문왕 이후에, 문왕 글문자라고 그랬죠. 문왕 이후에 당과 신라와 사이가 좋아져요.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교역을 하죠. 그래서 이때 어때? 문왕 때부터 발해 5도가 만들어진다. 5개의 길이 만들어지더라. 볼까요? 여기 보시면 거란도, 거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 영주도 요 다 중국 쪽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교육도. 그리고 조공도, 당에 조공을 바치는 길이겠죠. 또 일본과도 사이가 좋네요. 일본도, 그리고 요쪽에 신라도까지 총 5개, 5도. 그리고 자, 등주에, 산둥반도 등주에 뭐가 있다? 그렇죠. 발해관이 있더라. 발해관. 발해의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묵는 숙소, 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2쪽입니다. 32쪽에 3번 보실까요? 한검정 72회 심화 보시면 가나 사이의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겨울에 백제왕이 뭐 3만 명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입해서 평양성을 공격했대. 평양성. 그럼 그 당시 전성기 백제왕, 그렇죠, 근초고왕 몇 세기? 4세기 근초고왕 때 평양성 공격했죠. 그래서 어느 왕을 죽였어요? 그렇죠, 고구려 왕 사유가 지금 죽었대요. 사유, 얘가 누구겠다? 그렇죠, 고국 원왕이겠죠. 고국 원왕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볼까요? 나 보겠습니다. 나는 고구려의 도살성 그리고 백제의 금연성 서로 함락시켰대요. 그러다가 신라 왕이 지금 양국이 약간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틈을 타서 이사부가, 신라 장군 이사부 들어봤죠? 두 성을 다 빼앗았대. 이 말은 신라가 지금 두 성을 빼앗았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신라가 굉장히 전성기 때이겠지. 6세기겠죠. 6세기. 신라 6세기.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진흥왕. 그럼 답은
지금 4세기와 6세기 사이 시기 물어봤습니다. 네, 답은 2번이죠. 2번. 1번에 신라가 기벌포 나왔네요. 나당 전쟁이네. 7세기네요. 7. 2번에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전도했대요. 5세기. 그렇죠. 장수왕 때지. 장수왕. 개백이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 전투네요. 요 이후에 어떻게 된다?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요것도 7세기. 그리고 영계소문이 지금 권력을 장악했다. 요것도 7세기. 천리장성 만들죠. 그 다음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지금 체결했다. 요것도 7세기. 됐습니까?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1 고대 국가들이 국제관계를 형성하다. 첫 번째 인강 마치겠습니다.